안녕하세요 여러분, 쭈나오빠입니다. 오늘은 드라마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여러분들은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예전에는 많이 안 봤는데 요즘에는 좀 많이 보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 본 드라마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꽃보다 남자인데요. 나온 지 10년이 넘어서 아마 요즘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꽃보다 남자가 나왔었는데 처음에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꽃보다 남자를 안 보면 친구들과 대화에 낄 수 없을 정도로 유명해져서 저도 보기 시작했었는데요. 스토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한 명의 가난한 소녀와 네 명의 돈 많고 잘생긴 오빠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로맨틱 코미디 이야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유치하고 말도 안 되는 설정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고등학교가 마치 대학교의 캠퍼스처럼 넓은데 안에서 학생들이 말이나 골프카트를 타고 다니고 남자 주인공이 너무나도 부자라서 헬리콥터를 타고 등교하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유튜브에 꽃보다 남자 웃음 참기를 검색하면 웃긴 장면들만 모아놓은 영상이 있어요. 주인공 오빠들의 캐릭터 디자인과 패션도 지금 보면 좀 올드하고 촌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그때는 같은 반 여자아이들이 그 오빠들을 멋있다고 정말 좋아했었어요. 저는 처음엔 딱히 보고 싶지 않았는데 친구들과 대화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보기 시작했었고 보다 보니 재밌더라고요. 작품성이 좋아서 재밌는 게 아니고 어이없고 웃긴 장면들이 많아서 재밌었어요. 결국 중반까지 보다가 제가 선호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끝까지 보진 않았어요. 제가 꽃보다 남자를 별로 안 좋아했던 큰 이유 중 하나는 장르 때문이에요. 저는 멜로드라마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멜로드라마에서는 우연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우연히 만나서 우연히 싸우게 되고 우연히 다시 만나서 우연히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이 모든 과정이 자기적이에요. 엄청 자기적인데 또 너무 클리셰적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우연히 만나서 우연히 관계를 쌓는 설정 말고도 부잣집 남자 주인공과 가난한 집안의 여자 주인공이 만나서 교제하는데 남자 주인공의 어머니가 여자 주인공에게 이제 돈이 든 봉투를 주면서 이 돈 받고 우리 아들 그만 만나주게 하는 장면은 너무 클리셰적이라서 대사만 봐도 머릿속에 장면이 그려지잖아요. 그러면 내용이 너무 뻔해지는 부분도 별로고 사랑, 연애를 주제로 하니까 배우들의 연기도 비슷비슷하고 감정 표현이 너무 극적이게 되는 이유도 있어요. 이건 개인적인 의견인데 저는 남자인데 멜로드라마는 여자가 주인공인 경우가 좀 많아서 감정이입이 힘든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옛날 한국 드라마에서는 신파가 많이 나왔었어요. 이제 신파가 뭐냐면 한국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등장인물이 자신의 슬픈 과거나 가족, 우정, 사랑 등의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서 장면을 좀 더 극적이고 슬프게 만들려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등장인물 중 하나가 극적인 연기를 하면서 되게 지나치게 슬프고 비극적인 사건들을 얘기해서 관객들을 슬프게 하려는 것을 신파라고 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신파를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요.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이렇게 비슷한 패턴이 많이 보이니까 슬프기보다는 짜증나고 제가 슬프기를 강요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반감이 들더라고요. 저는 한국 드라마와 외국 드라마의 가장 큰 차이점이 신파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신파 말고도 한국 드라마와 외국 드라마의 여러 차이점이 있어요.
제가 본 외국 드라마는 거의 미국 드라마라서 이제부터 말하는 외국 드라마는 그냥 미국 드라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이점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신파와도 관련이 있어요. 한국 드라마와 외국 드라마의 배우들의 연기 스타일이 다른 편인데, 한국 드라마는 신파가 있기 때문에 배우들이 좀 더 과장되고 극적인 연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에 반해 외국 드라마는 좀 더 드라이하고 사실적인 연기를 많이 해요. 두 번째로 한국 드라마와 외국 드라마는 수위가 많이 달라요. 같은 성인 드라마라도 한국 드라마에서는 성적인 장면은 잘 나오지 않는 편이에요. 보통 한국 드라마가 성인 드라마라면 성적인 장면 때문이 아니고 폭력적이거나 잔인한 장면 때문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외국 드라마는 굳이 필요하지 않은 장면이라도 성적인 장면이 좀 나오는 편인 것 같아요. 사실 불필요한 장면인데 굳이 그런 장면을 넣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플롯을 진행하는데 필수적이라면 상관없지만 아닌 경우에는 오히려 어색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액션, 스릴러 장르의 경우에 한국 드라마는 보통 총으로 싸우는 장면이 많지가 않아요. 한국에서는 총기 소유가 불법이라서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총으로 싸우는 장면보다는 주먹, 칼, 야구 배트로 싸우는 경우가 더 많아요. 마지막으로는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던 장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요즘의 한국 드라마에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외국 드라마는 장르가 다양한데 옛날에 한국 드라마는 보통 가족, 우정 등의 소재가 플롯에 많이 쓰였고 로맨스 요소가 자주 들어갔었어요. 근데 최근 5년 사이에 넷플릭스가 한국에 들어오고 한국 드라마에 지원을 해주면서 예전엔 보기 힘들었던 다양한 장르의 한국 드라마가 출시됐어요. 제가 본 드라마들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 학교는 이라는 제목의 현대 좀비 아포칼립스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가 있고, 킹덤이라는 드라마는 같은 장르인데 현대가 아닌 과거의 한국인 조선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좀비 아포칼립스 장르를 좋아하는 편이고 평소에 보던 28주 같은 미국 좀비 영화와는 다르게 한국을 배경으로 해서 더욱 흥미롭게 봤어요. 그리고 제가 특히 재밌게 본 드라마 DP는 군탈 체포조, 그러니까 탈영한 군인들을 체포하는 군인들의 이야기인데요. 장르는 밀리터리 플러스 액션 플러스 느와르 같은 느낌으로 여러 장르가 섞여 있는데 한국 군대의 부조리함과 잔인함이 잘 녹아 있어서 흥미로웠어요. 폭력적이고 잔인한데다 욕설도 많이 나오지만 이 점이 오히려 더욱 현실적이어서 마음에 들었고, 주연 배우 정혜인 씨와 구교환 씨의 케미가 정말 좋았어요. 개인적으로는 시즌2보다는 시즌1이 더 완성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시즌1은 하이퍼 리얼리즘이라면 시즌2는 약간 판타지가 가미된 느낌이에요. 그리고 고요의 바다라고 SF 플러스 미스터리 장르의 드라마도 있는데 이거는 솔직히 추천은 못 드리겠어요. 플롯이나 설정에 구멍이 많고 마지막에 결말 부분도 허무했어요. 그래도 한국 드라마에서는 정말 희귀한 장르인 SF를 시도해봤다는 게 신선하고 좋았어요. 그리고 오징어 게임에 대한 얘기도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456명이 돈을 위해서 데스게임을 한다는 컨셉 자체는 이미 일본 작품에서 비슷한 걸 봤었기 때문에 큰 기대를 안 했었어요. 사실 저는 나오자마자 보진 않았고
SNS에서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라는 말을 듣게 됐어요. 제가 좀 힙스터 기질이 강해서 남들이 다 본다는 이유로는 보고 싶지 않았었는데 막상 보게 되니 재밌더라고요. 그냥 데스게임이 아니고 옛날 한국의 아이들이 하던 놀이로 하는 데스게임이라는 게 마음에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크리처물도 많이 나왔는데요. 스위트홈, 경성 크리처, 기생수 더 그레이 총 3가지가 기억나네요. 스위트홈의 스토리는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괴물로 변하게 되고 그 괴물들 때문에 사람들이 아파트에 갇혀서 나가지 못하는 내용이에요. 저는 웹툰 원작을 이미 봐서 스토리를 비교하면서 봤었는데요. 마지막에서 스토리가 원작과 전혀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흥미롭긴 했는데 CG도 그렇게 자연스럽진 않았고 스토리가 너무 급하게 전개되는 느낌도 났었어요.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괜찮은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경성 크리처는 제 기준에는 최악이었어요. 스토리가 너무 루즈했고 캐릭터들도 깊이가 없었어요. 2화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잠이 안 올 때 보면 10분 만에 잠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하차했고 크리처물 중에서 제일 재미있었던 건 기생수 더 그레이인데요. 이 작품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사람들의 몸에 기생해서 사람인 척 행동하는 괴물들이 나오는 작품이에요. 원작 애니메이션도 재밌게 봤었고 제가 좋아하는 구교환 배우도 출연해서 약간 기대했었는데 오히려 제 기대 이상이었어요. 저는 원작의 리메이크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원작과 설정만 비슷하지 주인공, 배경, 스토리의 전개가 완전히 다른 스핀오프 같은 느낌이었어요. 예를 들면 해리포터와 해리포터의 스핀오프인 신비한 동물사전 같은 느낌이었어요. 굳이 단점을 찾아보자면 사람인 척하는 괴물들의 연기가 로봇이 말하는 것처럼 어색해서 집중이 잘 안 됐는데 다시 생각해보면 오히려 그게 더 자연스러운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인간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간을 그냥 따라하는 괴물들의 연기니까요. 아마도 외국인인 여러분들이 보면 잘 못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엔딩 부분이 정말 의외여서 놀랐는데 이거는 더 얘기하면 스포일러가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드라마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장르의 드라마를 좋아하시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는 무엇인가요? 댓글창에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팟캐스트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